그리고 750만 회회 동포 여러분, 현내 영어 유튜브 생방송, 선구자 유튜브 생방송, LPN 로컬파워 유튜브 생방송, 라이데이터 TV 유튜브 생방송, 안동데일리 유튜브 생방송,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 진행 상황에 관한 중간보고 및 성명서, 지난 5월 9일 사기 대선 무효소에 관한 중간보고와 더불어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1. 5구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은 우리 사대본을 포함 4개 단체가 법정 기일 내에 대법원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2. 지난 8월 3일부터 같은 16일 사이에 3개 단체는 피고인 중앙선관위로부터 답변서가 와서 그에 따른 반박 준비 서면을 작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사대본은 8월 29일이 돼서야 뒤늦게 답변서가 도착했습니다. 다른 세 단체가 제기한 사건에는 개인 변호사 1명씩이 선임되었는데 사대본 사건만은 법무법인 세종에 소송 위임이 되었고 특별히 2명의 전문 변호사가 지정된 사실을 함께 알려왔습니다. 피고인 중앙선관위로부터 3개월이나 늦게 통달해온 원고의 청구 이유에 대한 답변서는 중간보고 형식의 미완성 답변서였습니다. 피고의 소송 대리인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원고의 청구 이유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대본으로 보내온 피고 측의 답변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사대본이 다른 단체와 함께 제출했던 절취선이나 기타 부정한 투표용지 등에 관한 이유 이외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사전투표를 실시한 후 개표날까지 5일간 투표지를 어떻게 보관 이동했는지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관리규칙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듯 근거법과 규칙이 없는 사전투표가 총 투표자 3,100만 표 중 36%인 1,100만 표나 되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몇십 개의 법무법인이 달려들어 해명한다고 해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투표지 분류기라고 속이고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법적 근거 없이 선관위가 임의로 사용했으므로 제19대 대선은 전부 무효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또한 합법성을 주장하려면 전자개표기, 전산장치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 기계장치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용 중인 개표기는 투표지 분류기 플러스 제어형 컴퓨터 플러스 프린터가 한 세트로 결합된 전산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대본이 제출했던 소장은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때부터 함께했던 박철성 법무사와 함께 작성했던 것입니다. 저희 사대본은 오랜 경험을 통해 두 헌법기관인 사법부와 중앙선관위의 행포 행태를 꿰뚫어보고 제기한 소송이기에
반드시 승소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이시여, 이 정권은 사기 선거에 의한 탈취 정권이기에 과속할 수밖에 없는 범죄 조직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숙명적 한계야말로 이 나라를 절망으로부터 통째로 건져낼 다시 없는 반전의 기회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세계적 사기 행각이 송두리째 드러나는 결정적 증거가 바로 사기 부정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축복의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라 걱정에 매일 밤을 지새는 민초들이시여,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불법 강탈한 저들의 되돌릴 수 없는 범죄는 여기까지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이었고 끝입니다. 불법 부정선거로는 민주주의를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선거라는 것이 우리보다 후진국이라는 곳에서 민초들을 깨우는 각성의 소리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는 멀리 중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전자투표 바꿔치기로 정권이 뒤집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해킹에 의한 부정선거가 발각나서 재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나라가 모두 전산조작에 의한 사기 선거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산 개표의 바꿔치기 수법까지 총동원된 엄청난 사기 수법이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선진국답게 3, 4년에 걸쳐 공직선거법까지 교묘하게 바꿔가면서 종합세트 공법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많은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없다는 역사의 진리가 살아있는 한 말입니다. 그들이 자행한 집단 사기극이 부정선거 한 방으로 한꺼번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대선부의 소위에 따라 전국의 251개 개표소에 투표함은 현재 대법원의 보존명령에 의해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중 10%만 지정하여 재검표만 한다면 무조건 입증됩니다. 아울러 피고인 중앙선관위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인증샷을 없앤 것도 충분히 입증됩니다. 재검표 한 방으로 역사의 진실은 밝혀집니다. 그 길만이 나라가 살아갈 유일한 길임을 외칩시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대반격의 시작입니다. 사대본을 믿고 1천만 이상의 원고보도 참가 신청에 따라 주십시오. 사기 대선을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강탈당한 기관사로부터 운전대를 빼앗아 나라를 재건할 유일한 길입니다.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동조했던 검은 세력과 희생당사자이긴 북한의 민초들을 한꺼번에 구출해낼 천재이루 축복의 길입니다. 제2의 광복 통일의 그날을 위해 사대본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5일 사기대선 진상규명본부 상임대표 겸 대통령 선거 부여에서 선정 당사자 정창화 목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극 FM 생방송을 진행하고는 진행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정창화 상임대표님께서 지난 대법원에 2017년 6월 7일 접수를 하셔서 이제 대법원에서 근 3개월에 가까운 기간 속에 지난 8월 29일 날 이렇게 답변서가 도착했습니다만은 답변서를 유튜브에 올린 것을 보면은 굉장히 선관위가 쩔쩔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그 3개월 동안에 그 원고가 보냈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는 것 같은 건지, 안 그러면은
답변을 할 내용이 없어서 그렇게 머뭇거리는지 굉장히 의아심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쩔쩔매는 피고 중앙선관위 공생한 답변서로 망신당하다라는 표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지금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후 변호사를 선임해서 답변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국민들에게 확산을 시켜냈는데, 확산을 시킬 방법에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을 한마디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김용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코너에 몰렸습니다. 3개 단체는 가볍게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우리 사대본의 소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듭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전자개표기를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는 그 독립된 법조항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조항, 거기에 이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세밀한 규칙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절차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전산조직 전문가의 사무원 위촉 규정이라든가, 또 전산조직 프로그램 작성 규칙이라든가, 전산조직 프로그램 검증 규칙이라든가, 또 보관 규칙, 기타 이러한 규칙을 제정해 놓고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 조항이 없습니다. 2002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실시해야겠다라는 그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공직선거법을 아주 세밀히 검토한 결과 아주 그냥 손바닥 들여다보시 명명백백하게 규정이 됐습니다.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네가 부정선거 음모했다는 것이 백일하에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투표지 분류기라고 우리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절대로 투표지 분류기일 수가 없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플러스 제어형 컴퓨터 플러스 프린터, 이것이 한 세트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따로 떼내면 그 투표지를 분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프린터가 장착이 안 되면은 개표 상황표에 집계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저희들이 캄프라치를 하고 숨겨야 되는데 그걸 숨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한 거고요. 두 번째, 요것도 답변이 어려워서 지금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전 투표를 한 건 다 아십니다. 네, 공직선거법에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저거의 부정선거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투표지를 어떻게 보관했다가 4, 5일 후에 개표소로 어떻게 가져온다 하는 그거를 상세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공직선거 관리 규칙을 상세히 제정을 하면은 바꿔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표 바꿔치기를요. 그러니까 표 바꿔치기를 왕창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백 없는 투표지와 여백 있는 투표지로 여러분
이번에 선거를 실시했잖아요. 네. 이거는 순전히 표바꿔치기용 이번에 선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법조항이 없습니다. 사전투표 후에 보관하고 개표날까지 그 투표지를 어떻게 관리한다는 그 조항이 아주 전혀 깡그리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딱 지적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지적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몇 점 몇 항이 있지 않느냐? 우리한테 이렇게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끙끙대며 또 지금 우리가 4개 단체 중에 우리가 제일 늦게 냈는데요. 빨리 아주 우리보다 더 빠른 단체가 5일날이고 우리는 이틀 후인 7일날 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8월 3일부터 답변서를 보내주기 시작했는데 현재 우리 사대본에는 8월 29일날 답변서를 보냈지만은 청구 원인에 대한 반박만 했을 뿐이지 청구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반박을 못했습니다. 현재 시간까지 지금 우리의 소송 이유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여태까지 사기를 쳤지만은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서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제 말씀을 줄이겠는데 너무 깁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그 답변서가 오면은 그거에 대한 반박 저희가 준비 서면을 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변호사님들을 접촉할 예정입니다. 변호사가 선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되어서 단시일 내에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는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그 김용선 대표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대책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표를 바꿔치기 한 것이 완전히 없었기 때문에 증거가 완전히 없어진 것 같지만 거기에는 절취선이라든가 바코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재검표를 하면 이거를 바꿔치기 하려고 없애지 않은 부분, 자기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둔 부분이 다 나타납니다. 재검표만 하면 그 모든 음모가 한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검표에 더구나 지문도 검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명서에 방금 발표를 목사님이 해드린 그 성명서 내용대로 재검표만 하면 바꿔치기 하고 표를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검표를 위해서 우리가 전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재검표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는 현내 영무방송입니다.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곳이 정창환 목사님도 계시고 김재홍 교수도 있고 서경석 목사님도 아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서경석 목사님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나 이런 걸 수집을 한 몽땅 서류를 선관위 앞에서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한꺼번에 보는 공개 장소에서 선관위에서 나온 직원한테 몽땅 이제 주면서 이걸 해라 하고 줬는데 그 다음에 아마 그러니까 그걸 은닉하고 그냥 제대로 그냥 처리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많은 자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김재홍 교수가 또 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바코드 문제라든가 QR코드라 그래가지고 이미
개인 투표지에 QR코드가 1년 만마가 형성돼서 네. 그걸 분리를 안 함으로써 네. 그 용지를 가지고 그 수표가 누구가 했는 건지 아니까 그 투표 성향이 다 나오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공개 투표가 되는, 비밀 투표가 아니라 공개 투표가 되는 그 결과가 네. 나타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선관위에 대응하시는 세 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서로의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같이 대응하는 이런 방법을 어떻게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 바코드 문제, 그것도 확실히 같이 각각 하면은 개별적으로 그 선관위에서 개별적으로 답변하고 말아보고 이러니까 그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네, 문제에서. 네, 기자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네.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해드리는데, 이제 김재홍 그 회장이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고 그런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분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부분을 반복해서 주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장을 안 하는 것 뿐이고, 우리가 재검표를 하면 그런 거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요. 네. 그 재검표를 할 때는 무조건 합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지 않으려도 합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합침으로써 재검표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100일에 드러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무슨 법이냐면, 경미한 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재선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한 것들, 부정을 아무리 제시해봐야 마지막에서 꼬리를 싹 감추는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고 끊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대본에서 제시한 거는 선거 결과에 사전선거 하나만으로도 36%입니다. 표가 완전히 바뀝니다. 570만 표의 승리 가지고는 어린 반표층 1000만 표 이상이 바꿔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시 재검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바꿔치지 않고는 그 바코드랑 이런 것이 입증되지 않을 방법이 없으니까, 바꿔치기가 입증된다면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모두 합쳐서 반드시 재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소를 진행했는데 선관위에서 투표 용지를 1개월만 보관하고 폐기시키는 규정을 또 만들었다면서요. 그래서 그래 냈을 때 지금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건 확인이 지금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이 폐기를 했다 하면은, 소송이 진행되는데 했다 하면은 이건 그냥 완전히 이상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국민한테 정말로 많이 알려고 해가지고 재검표를 일단 자꾸 주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것에 대한 답변은요. 저희가 소를 제기해서 한 달에 소를 제기할 때는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251개의 개표소에 보관을 잘 하라고 대법원장이 명령을 내려서 현재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서경석 목사가 엉터리로 얘기해서 잘못 판단하고 선거인들이 이의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마치 효력이 없는 듯이 착각하고 설명을 한 일이 있죠, 서경석 목사는. 근데 사실은 다 보관돼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정상화 목사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전 국민을 대표는 아니지만 국민들을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네. 네. 예, 파이레이서 방송 대표입니다. 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과,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는 그런 발언,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법적인 약간의 지식이나 약간의 지력만 있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될 만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전 투표 용지를 그리고 그 함을 어떻게 개표일까지 어떻게 보관하고 어떤 장소에서 이동을 해서 다시 또 개표하는 그 과정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그 규정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지금 충격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있을 부분이 네.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건 정말 정황적인 그런 충분한 의심과 그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아주 참 잘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되짚어드리는 네. 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러한 말씀들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오가고 저희가 듣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만 일반적인 그런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이 부분이 사실은 쉽게 이렇게 다가서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건의를 드리고 싶냐면 다음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할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 좀 쉬운 시각적인 자료를 좀 만들어서 PPT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거나 그러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은 경청에 들었고요. 다음에 기자회견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반의 준비를 해서 국민들의 시청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 법률 관계, 아까 또 서경석 목사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한 달간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애쓴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애국진영에서 정창환 목사는 왜 서경 목사한테 그렇게 반격을 하고 비난을 하느냐고 이제 공격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경석 목사가 이 선거인이 소송 못한다. 정당 또는 후보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일반 국민은 소송을 못한다. 이렇게 공표를 해놓고 또 그 다음에 근간에 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정 목사가 지금 선거 소송을 하지만은 그거 이기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공공연히 주변에서 하니까 아까 이제 서경석 목사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서경석 목사한테 내가 공격을 했더니 자기는 법률 자문을 잘못 받아가지고 자문을 잘못 받아서 그렇게 정당 또는 후보자만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민간인은 못하는 걸로 알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창화 목사가 지금 애쓰는데 도와줘야죠. 정창화 목사가 해봐야 소용도 없다. 지금 국민들이 자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있고 아까 지금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한테 격려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Go